여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메마른 한마디에 여회장은 숨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남자는 상처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무장한 수색조의 발소리가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어요. 대관령에서 원인 모를 사고로 계곡으로 추락한 유토그룹의 여회장, 그리고 만난 세상에서 지워진 한 남자. 누가 그녀를 죽이려 하는지, 남자는 왜 5년째 이 산에 갇혀 있는지, 숨막히는 생존과 가려진 비밀, 그리고 통쾌한 응징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락산의 이른 봄은 여전히 겨울의 서늘한 뼈대를 품고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핥히듯 지나가고 계곡 깊은 곳에는 아직 다 녹지 않은 얼음장 밑으로 날카로운 물소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험준한 바위 틈,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위장된 낡은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곳에 숨어든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단 한 번도 이 깊은 산속에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움막 반경 1km에 촘촘히 깔아둔 함정줄의 장력을 점검했습니다. 밤이 되어 잠을 청할 때도 결코 바닥에 편히 눕지 않았어요.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차가운 암벽에 등을 기대고 투박한 사냥용 단검을 준 채 얕은 선잠을 잤습니다. 그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부하들을 몰살시킨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짓눌려 있었죠. 부하들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면 남자는 짐승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그 두 개의 무거운 족쇄가 남자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고 있었어요. 어느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계곡 하류에서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금속이 찢어지고 바위와 충돌하는 둔탁한 파열음. 남자는 유령처럼 소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파른 계곡 아래 깎아지른 바위 틈에 처참하게 구겨진 검은색 고급 세단의 잔해가 처박혀 있었어요. 개괄령의 굽이진 도로에서 굴러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튼튼한 차체가 굵은 나무들에 연달아 부딪히며 속도가 줄었고 계곡의 깊은 물이 마지막 충격을 흡수한 것이 기적적으로 생사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밖,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반쯤 잠긴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자, 여회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녀의 목덜미에 거친 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남자는 지체 없이 그녀를 어깨에 들쳐업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움막 바닥에 여회장을 눕힌 남자의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이마와 팔의 상처에 마른 약초를 짓이겨 강하게 압박했어요. 얼음물에 흠뻑 젖은 겉옷을 벗겨내고 자신의 유일한 방한용 모포로 그녀의 몸을 미라처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지 않는 마른 장작을 골라 불씨를 피워 체온을 끌어올렸죠.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동료의 끔찍한 상처를 다뤄본 완벽하게 훈련받은 특수요원의 차갑고 정확한 손길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나무 천장, 그리고 화토불 너머로 자신을 등지고 앉아있는 거대한 체구의 낯선 남자. 여회장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험준한 산 속에 어울리지 않는 예리한 눈빛과 경계심이 어두운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쇳소리가 섞인 메마른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움막 구석에 매달아둔 작은 나무 조각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세 방향의 함정줄이 동시에 건드려진 겁니다. 남자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를 갉아먹던 공포는 흔적도 없이 잠겨 들어갔어요. 오직 생존과 살상을 위해 벼려진 서늘한 전투 본능만이 깊은 심연에서 깨어났습니다. 불 끄십시오. 남자는 그 짧은 한마디만을 허공에 던진 채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린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계곡에는 짙은 물안개가 깔려 시야를 옥죄고 있었어요. 추적자 셋이 은밀하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장 상태와 발소리를 죽이는 움직임. 단순한 심부름꾼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바위의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추적자가 안개 속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남자의 묵직한 팔이 그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좌와 틈도 주지 않고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어요. 단 3초. 사내의 의식이 스위치가 꺼지듯 툭 끊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추적자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돌아섰지만 이미 남자는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습니다. 남자의 주먹이 사내의 명치를 뚫을 듯이 타격했고 남자의 발이 사내의 무릎을 걷어차자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는 정확하고 건조한 제압이었습니다. 마지막 추적자가 소음기가 달린 총구를 남자를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소음기를 통과한 총알이 남자의 왼팔 소매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발걸음을 단 1mm도 늦추지 않았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거리를 좁힌 남자가 총을 쥔 추적자의 손목 관절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렸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남자의 수도가 사내의 측두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3명의 추적자가 바닥에 널브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움막 안으로 남자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차가운 방 안. 여 회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벽에 기대어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차가운 암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의 시선은 남자의 왼팔에 머물러 있었어요. 투박하게 찢어진 남자의 소매 위로 검고 끈적한 얼룩이 쉴 새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총상이었습니다. 남자는 상처를 쳐다보지도 앓는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고요한 눈으로 굳게 닫힌 문 밖을 주시할 뿐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힐 듯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낡은 움막 안.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여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암벽에 기대앉은 남자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남자의 찢어진 왼팔 소매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여 회장은 남자의 주변을 서툴게 더듬었습니다. 투박한 철제 구급 상자를 찾아냈어요. 뚜껑을 열었지만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집무실에서 서류만 넘겼을 뿐입니다. 타인의 피를 직접 닦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투박한 핀셋과 소독약 병을 집어든 여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짙은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녀는 바짝 긴장한 채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묻힌 솜을 남자의 상처 위로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예민한 야수 같던 그가 그녀의 서투른 손길 앞에서는 묘하게도 경계를 늦추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결코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여 회장의 솜이 찢어진 살점에 닿았습니다. 남자의 굵은 팔뚝 근육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신음조차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솜을 쥔 여 회장의 두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서툴지만 단호하게 핏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깨끗한 천을 둘러 상처를 꽉 염했어요. 의사의 정교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살리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한 손길이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여 회장이 다시 화토불에 작은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불씨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일렁이는 붉은 빛이 두 사람의 굳은 얼굴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젖은 장작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올렸습니다. 유토그룹 회장입니다. 여 회장이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러나 뼈가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룹 내부에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를 지시하고 대관령을 넘던 중이었습니다. 타고 있던 차가 갑자기 핸들이 잠기며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깎아지른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
여 회장의 단호한 고백이 어두운 움막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자는 타들어가는 불씨만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어요.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이윽고 남자의 메마른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5년 전, 쇳소리가 섞인 낮고 건조한 음성. 에레보스, 군 특수작전 부대였습니다. 야간 작전 중 무장한 적의 밀수선을 격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불씨에서 벗어나 허공의 어느 한 점을 향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망령을 마주하는 눈빛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밀수선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단단했던 그의 호흡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여기서 남자의 숨이 한 번 툭 하고 끊겼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오른 듯한 찰나의 멈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보였습니다. 여 회장은 숨을 죽인 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철수하려 했지만 혼란 속에 적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부하들이 전부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핏줄이 터질 듯 강하게 쥐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어부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마른 세수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5년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못한 지옥 같은 매듭, 그 참혹한 죄책감의 실체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남자의 처절한 고백을 조용히 마주보았습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의 정점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도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 짊어지고 숨어버린 사람은 처음 보았어요. 짐승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너무도 깊고 붉은 상처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여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 회장을 보았습니다. 헛토불의 그림자가 남자의 뺨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유토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법률팀, 여 회장이 가진 세상의 힘으로 남자의 부하들을 그렇게 만든 배우를 끌어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 회장이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남자를 향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남자는 여 회장의 굳은 두 눈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5년의 고독과 공포,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가닥의 빛. 남자가 아주 무겁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던 두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공생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성립을 축하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움막 밖, 사방에 쳐둔 함정줄이 일제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하나나 둘이 아니었어요. 숲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거친 발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반사적으로 단검을 쥐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 있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수색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거대한 규모의 짐승떼가 짙은 어둠을 뚫고 맹렬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건 본격적인 사냥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설악산의 깊은 계곡, 숲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며 수많은 발소리가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꾼들이 아니었어요. 대관령 차량 추락 사고 현장에서 여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산을 오르는 전문적인 수색조였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서늘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총책의 오른팔이자 현장을 지휘하는 처리반장이었습니다. 그는 여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도끼 어린 눈으로 산비탈을 훑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은 매서운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여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듯 이끌고 움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을 거침없이 헤쳐나간 남자는 움막 뒤편의 깊고 비좁은 바위 틈으로 여 회장을 밀어넣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몸을 숨길 수 있는 좁고 습한 천연의 요새였어요. 남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겉옷을 망설임 없이 벗어냈습니다. 서늘한 봄바람에 미세하게 떨고 있는 여 회장의 어깨 위로 그 투박한 겉옷을 빈틈없이 덮어주었어요.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여 회장의 단단한 시선이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얽혔습니다. 남자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낮고 짧은 한마디.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위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냥을 나서는 짐승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설악산의 험준하고 척박한 지형을 자신만의 완벽한 사냥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의도적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거친 파열음을 냈습니다. 소리를 쫓아 수색조의 대형이 좁고 가파른 능선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조급하게 목표를 쫓던 적들의 진영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대열의 끝자락에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서 남자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자의 타격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요원의 입을 등 뒤에서 틀어막음과 동시에 어깨 관절을 강하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적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목덜미의 혈맥을 강하게 압박해 의식을 스위치 끄듯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쓰러지는 적의 몸을 자신의 무릎으로 받쳐 자신의 소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기절한 요원의 품에서 무기를 빠르게 해체해 계곡 아래의 깊은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철저하고 건조한 제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른 봄의 설악산 계곡은 험난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생긴 진흙과 봄비에 흠뻑 젖어 이끼가 낀 바위들은 극도로 미끄러웠습니다. 남자는 이 지형을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발소리를 지우고 계곡 안쪽으로 요원들을 유인했어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자들의 맹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남자의 발끝이 요원의 무릎 뒤편을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균형이 무너져 허공을 가르며 꼬꾸라지는 자의 측두부를 손날로 가격해 단숨에 기절시켰어요. 혈육을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의 전투 능력만을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무력화였습니다. 능선의 적들을 한 차례 정리한 남자가 여 회장이 숨어있는 좁은 바위 틈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기계 같던 남자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남자를 기다리던 여 회장의 시선이 남자의 몸에 머물렀습니다. 찢겨나간 셔츠 사이로 나뭇가지에 깊이 긁히고 둔탁한 무기에 스친 새로운 상처들이 붉게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여 회장이 말없이 자신의 셔츠 밑단을 두 손으로 강하게 찢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거친 천조각을 들고 남자의 팔과 어깨에서 배어나오는 상처를 꾹 눌렀어요. 묶어내는 매듭은 여전히 엉성했습니다. 상처를 꽉 압박해야 하는 힘 조절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 회장의 손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으로 남자의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찢어진 살갗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그 서투른 손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처가 나면 마른 진흙을 발라 도끼를 빼며 버텼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체온을 나누어 돌봐준 적이 없었어요. 볼품없이 엉성하게 묶인 천조각 위로 여 회장의 따뜻한 체온이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 회장의 굳은 의지가 담긴 맑은 눈동자를 마음에 깊이 새기듯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짧은 교감을 뒤로하고 다시 산을 타는 남자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유령처럼 숲을 누비며 남은 적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린 남자의 앞. 마침내 마지막 한 명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올라온 철이 반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부하들이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숲의 한가운데서 철이 반장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짙은 물안개를 뚫고 거대한 야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늑대였습니다. 철이 반장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어요. 남자가 무심하게 단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숨통을 옥죄는 그 압도적인 살기와 공포가 처리반장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덜덜 떨리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처리반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성큼 다가가 처리반장의 멱살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같은 주먹이 허공으로 높이 솟구쳤어요. 남자의 서늘한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 처리반장이 눈을 질끈 감으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총책. 총책이 시킨 일이다. 살려줘. 마약 카르텔. 그리고 총책. 허공을 가르려던 남자의 주먹이 우뚝 멈췄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한 진짜 배후. 그 거대한 악의 꼬리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쥔 주먹을 내리는 대신 손날로 처리반장의 목덜미를 강하고 건조하게 내리쳐 의식을 끊었습니다. 비루한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끝낼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처리반장의 몸을 뒤져 고성능 무전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꺼냈습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무거운 군화발로 짓밟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숲 곳곳에 쓰러져 기절한 다른 요원들의 무전기 역시 모조리 찾아내어 파괴했어요.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은 처리반장의 손과 발을 질긴 침 넝쿨로 빈틈없이 결박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산 전체에 무거운 정막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통신 장비가 파괴되었으므로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을 총책 측에서는 이곳의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색조가 전멸을 당했는지 아니면 대상을 찾아 추적 중인지 알 수 없는 완벽한 정보의 단절이었습니다. 다음 병력이 숲을 내치고 다시 투입되기 전까지 남자와 여회장에게 마침내 숨을 고르고 다음을 준비할 귀중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남자가 여회장이 웅크려 기다리고 있는 깊은 바위 틈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모든 통신 장비가 파괴된 설악산의 깊은 계곡.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며칠간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수색조가 증발해버린 상황에 혼란을 겪고 있을 터였습니다. 적들의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자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어둠을 틈타 움막을 나섰습니다. 반경 수킬로미터의 능선과 계곡을 철저하게 정찰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의 낡은 군화에 이른 봄은 진흙이 묻어있을 때마다 움막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여회장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남자는 묻기도 전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무심하고 건조한 한마디가 여회장에게는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견고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위협이 사라진 텅 빈 산속의 일상은 여회장에게 또 다른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녀는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남자가 정찰을 나간 사이 계곡 하리로 조심스럽게 물을 기르러 내려갔다가 젖은 이끼를 밟고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기도 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드는 움막 안에서는 얇은 셔츠 하나로 추위를 견디지 못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의 총수로 살아온 그녀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원초적인 결핍들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여회장을 탓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빈자리를 채웠어요. 여회장이 부싯돌에 베어 손끝에 피가 맺히면 남자가 다가와 묵묵히 마른 잎사귀를 모아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여회장이 빈 물통을 들고 주저앉아 있으면 남자가 말없이 자신의 가죽 주머니에 맑은 계곡물을 가득 채워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자는 밖으로 나가 햇볕에 가장 잘 마른 부드러운 봄풀들을 하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움막 안쪽 가장 따뜻하고 바람이 닿지 않는 구석에 풀을 두껍게 깔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던 낡은 겉옷을 그 위에 덮어 폭신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유리에 금이 갈까 두려워하듯 지독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회장의 적응력은 남자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남자가 정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을에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움막 안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화텄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 회장의 얼굴과 두 손은 시커먼 숯 검정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남자가 나서기도 전에 맑은 물이 담긴 통이 움막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가 하는 양을 곁에서 지켜보고 수십 번 넘어지고 실패하며 스스로 몸에 익힌 결과였습니다. 문가에 선 남자의 서늘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던 공간, 죽지 못해 숨만 쉬며 버티던 무덤 같은 이 움막에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타오르는 불꽃과 여회장의 그을린 뺨을 번갈아 보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붉은 불씨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파 들어가는 장작 소리만이 고요한 움막 안을 채웠어요. 여 회장이 두 손을 불 가까이 뻗으며 마침내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여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가오고 필요가 없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죠. 여 회장이 시선을 들어 움막의 낡은 나무 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서울의 그 넓고 화려한 집무실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자는 여 회장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자는 자신의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붉은 불씨 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어요. 불꽃이 작게 튀어오르며 움막 안이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말이 없는 남자만의 꺼지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묵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여 회장의 시선이 곁에 앉은 남자의 넓은 등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찢겨나간 셔츠 틈새로 남자의 굳은 등 근육 위를 가로지르는 끔찍한 흉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총탄에 찢기고 칼날에 베었던 5년 전 지옥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자의 몸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여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자가 나뭇가지를 쥐고 있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을 돌아보지 않은 채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하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아픕니다.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기계적인 대답. 그 순간 여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단호하고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남자는 자신의 상처를 짐승처럼 핥으며 스스로를 괴물이라 여겼습니다. 아프다는 감각조차 지워버린 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여자가 그 두꺼운 껍데기를 뚫고 들어와 처음으로 그의 상처를 상처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메마른 눈동자 속으로 여 회장의 굳고 맑은 눈빛이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른 봄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소리 없이 계곡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의 붉은 불씨는 두 사람의 얼굴을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관계와 직함이 사라진 깊은 산속, 회장과 유령이 아닌 상처 입은 사람과 사람만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는 밤이었습니다. 모든 통신이 단절된 후 찾아왔던 기적 같은 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이른 봄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산 아래에서부터 낮고 불길한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인 모터 소리, 정찰용 드론이었습니다. 불씨를 살피던 남자의 굳은 얼굴에 순식간에 서늘한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지체 없이 짐승처럼 몸을 일으켜 무장을 챙겼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그는 움막 한 구석에 앉아있는 여 회장을 향해 짧고 단호한 한마디만을 남긴 채 소리 없이 바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여 회장의 단단해진 눈빛이 남자의 뒷모습을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남자는 능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드론의 궤적을 쫓아 산비탈을 오르던 남자의 발걸음이 깎아지른 절벽 근처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투의 흔적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봄비에 젖어 질척이는 진흙 위로
여러 명의 뒤엉킨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들은 무언가에 둔탁하게 부딪혀 꺾여 있었고 젖은 흙바닥 곳곳에는 차갑게 식은 탄피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명백한 교전의 흔적이었습니다. 남자가 개입하지 않은 제3자의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남자는 몸을 낮추고 유령처럼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핏자국이 길게 이어진 끝자락, 거대한 바위 그늘 아래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옆구리를 강하게 움켜쥔 채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숨죽여 다가가던 남자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언제나 무심하게 가라앉아 있던 남자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 5년 전 에레보스 부대에서 남자의 바로 위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직속 상관, 대장이었습니다. 남자가 소리 없이 다가가 대장의 곁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낯익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거친 숨을 내쉬던 대장이 고통 속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던 대장의 시선이 마침내 남자의 차가운 눈동자에 가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대장의 피 묻은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역시 살아있었구나. 달라진 목소리가 차가운 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 수없이 묻고 싶었던 원망과 그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남자는 단 한 번의 감정적인 동요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는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으로 대장을 끌어당겨 단숨에 둘러엎었습니다. 대장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피가 남자의 등을 붉게 적셨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험준한 내리막길을 짐승처럼 맹렬하게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움막의 낡은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여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남자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두 눈이 커졌지만 여회장의 멈춤은 단 한 박자뿐이었습니다. 남자의 등에 엎인 낯선 사내의 위급한 상태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첫 전투에서 상처를 동여매며 어쩔 줄 몰라 손을 떨던 여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움막 구석에 마른 풀을 끌어모아 대장을 눕혔습니다. 출혈이 심한 대장의 옆구리를 남자가 턱짓으로 가리키자마자 여회장은 이미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의 밑단을 길고 단단하게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찢어낸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남자가 투박한 구급상자를 열어 핀셋을 꺼내드는 것과 동시에 여회장은 어느새 소독약을 흠뻑 묻힌 솜을 남자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로 밀어주었습니다. 배장의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고 상처를 씻어내 깨끗한 계곡물이 담긴 주머니를 남자의 무릎 옆에 대령했습니다. 남자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다음에 필요한 물건과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손길. 그것은 재벌 총수로서 평생을 누려온 권력이 아니라 이 잔혹한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며칠 만에 스스로 뼈에 새긴 완벽한 적응력이었습니다. 상처를 꿰매고 지혈을 마무리하던 남자가 아주 짧은 순간 고개를 들어 여회장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상처를 누르고 있는 단호한 눈빛과 흙먼지가 묻은 두 손.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고 건조한 눈동자 속에 처음으로 짙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대장의 불규칙하고 거칠던 호흡이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지혈이 끝난 대장이 다시 무거운 의식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어두운 움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능숙하게 돕고 있는 낯선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너머에서 핫토풀의 그림자를 얼굴에 들이운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 대장의 시선과 남자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고요하게 얽혔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째서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깊은 산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풀어내야 할 이야기는 산더미 같았지만 그 어떤 긴 설명도, 감상적인 눈물도, 뜨거운 포옹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등을 맡겼던 전후, 서로의 살아있는 눈동자를 마주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고 완벽한 재회였습니다. 대장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자 무거운 침묵이 움막안을 채웠습니다. 핫토불의 붉은 빛이 세 사람의 굳은 얼굴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대장이 먼저 메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함정이었다. 낮고 쉰 목소리.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산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대장은 5년 전 남자의 사건 직후 모든 책임을 떠안고 군에서 밀려나 전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전우들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지난 기나긴 시간 동안 대장은 철저히 혼자서 그날의 조작된 작전을 역추적해왔습니다. 에레보스가 마약 루트의 꼬리를 밟았기 때문이지. 대장의 시선이 남자의 굳은 눈동자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완벽한 거짓 작전이었다. 그날 남자가 타격하려 했던 민간 어선은 밀수선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어부들이 맞았어요. 에레보스 부대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윗선이 설계한 거대한 학살극의 무대였을 뿐입니다. 명령을 거부한 남자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남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아무 죄 없는 어부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을 겁니다. 남자의 부하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남자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부대를 제거하려 했던 자들의 더러운 함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 위에 놓인 남자의 굵은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어진 핏줄리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어요. 자신이 부하들을 죽였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짓눌려 짐승처럼 산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 자신을 갉아먹던 그 견고한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빠져나간 남자의 텅 빈 가슴 속으로 서늘하고 맹렬한 분노가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어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운 칼날처럼 형형하게 번뜩였습니다. 대장이 짧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칡넝쿨에 묶여있는 놈을 발견했다. 총책의 수족, 철이반장이었다. 총책의 수족인 철이반장의 입을 열어 남자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대장은 그 길로 설악산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산을 오르던 중 총책이 보낸 대규모 수색조와 마주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진 것이었죠. 총책! 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놈은 루트에 걸리적거리는 자는 가족까지 전부 지워버린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철저하고 잔혹한 사륙. 마약 카르텔을 이끄는 총책의 끔찍한 잔인함이 대장의 입을 통해 움막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던 여회장을 바라보던 대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핫토불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을 확실히 알아본 겁니다. 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유토그룹의 회장?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물음. 대장이 놀란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간 마약 루트를 추적하며 대장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해외 물류망이 마약 운송의 핵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유토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총수인 여 회장이 암살의 표적이 되어 이 험준한 산속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유토그룹이 이 거대한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여 회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부 자금의 이상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감사를 지시한 직후에 여 회장의 굳은 시선이 남자와 대장을 차례로 향했습니다. 차가 계곡으로 추락했죠.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레보스 부대를 몰살시킨 배후, 그리고 유토그룹의 물류망을 집어삼키고 회장을 암살하려 한 배후, 세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적의 이름이 마침내 총책이라는 단 하나의 표적으로 선명하게 합쳐졌습니다. 여 회장의 단호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제는 힘을 합쳐 반격할 때였습니다. 대장이 피 묻은 겉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위성전화를 꺼내 여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산속에서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여 회장이 흙먼지 묻은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의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운마간의 세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대기움 끝에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기계적인 파열음과 함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잔인하게 툭 끊어졌습니다. 여 회장이 다급하게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제 다이얼을 돌렸지만 스피커에서는 무미건조한 연결음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수신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희망이 손끝에 닿았다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끔찍한 감각이 여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위성전화의 상태를 확인한 대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전파 방해다. 대장의 짧은 한마디에 남자가 짐승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통신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 속의 군용 위성 신호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전파 방해. 운마간의 공기가 일순간 터질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총책이 왔습니다. 그 잔혹한 거대 악이 마침내 산을 포위하고 세 사람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이 위성전화의 먹통이 된 화면을 노려보며 지씹듯 말했습니다. 군 장비 수준의 광역 전파 차단이다. 그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어두운 운마간에 무겁게 깔렸어요. 단순한 하부 조직이나 심부름꾼들을 보낸 수준이 아니야. 총책이 직접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이 산을 완전히 포위한 거다. 세 사람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하고 거대한 죽음의 그물이 설악산의 계곡 전체를 덮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단 하나의 가느다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끊어지기 직전 연결됐던 그 아주 짧은 전화 한 통. 비서실장에게 여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비서실장은 지금쯤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터였습니다. 문제는 비서실장이 여 회장의 정확한 위치도 현재 직면한 끔찍한 위기 상황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죠. 여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명확하고 결정적인 지시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산 전체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대한 전파 방해 장치를 반드시 부숴야만 했어요. 그때 핫토불 앞에 바위처럼 가라앉아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동자가 굳게 닫힌 문 밖의 짙은 어둠을 향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장치를 부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건조한 목소리. 남자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상당한 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남자가 아주 짧게 호흡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주십시오. 퀴투성이가 된 대장이 남자의 깊은 눈을 묵묵히 마주 보았습니다. 대장의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좁은 움막의 입구를 막고 여 회장의 방패가 되는 것만큼은 자신의 남은 목숨을 모두 태워서라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장이 무겁게 그러나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맺어진 전후 사이에 묵직하고 피비린내 나는 약속이었습니다. 결의를 굳힌 남자가 투박한 사냥용 단검을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움막의 낡은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 회장의 두 손이 남자의 단단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자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팔을 매달리듯 붙잡고 있는 여 회장의 하얗게 질린 두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지독하게 길고 잔혹했던 고립의 시간 동안 세상 그 누구도 남자의 옷깃을 붙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등을 향해 제발 가지 말라며 온기를 나누어준 손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얼어붙어 있던 남자의 내면에 거대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 회장의 붉어진 눈시울을 마주보았습니다. 여 회장의 단단했던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남자의 낮고 쇳소리 섞인 음성이 움막 안의 팽팽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자의 호흡이 한 박자 아주 무겁게 쉬어갔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불씨가 타오르는 소리조차 멈춘 듯한 먹먹한 고요함.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주십시오. 남자의 크고 거친 손이 자신의 팔을 쥐고 있는 여회장의 작은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포개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회장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여회장은 어떻게든 그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단호하고 묵직한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얽혀있던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허공에 남겨진 여회장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낡은 문이 열리고 차가운 봄바람이 움막 안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왔어요. 남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위처럼 넓고 든든했던 남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이른 봄에 짙은 산안개와 서늘한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여회장은 남자가 사라진 텅 빈 어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여회장은 입술에서 피가 배어날 정도로 강하게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열어줄 그 찰나의 기회를 완벽하게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여회장이 천천히 돌아서서 바닥에 놓인 위성전화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액정의 신호등은 여전히 차갑게 꺼져 있었어요. 아직은 어둠이었습니다. 여회장은 타들어가는 불씨를 노려보며 남자가 기적처럼 그 장치를 부수고 신호가 다시 살아나는 찰나의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설악산의 가파른 비탈. 남자가 소리 없이 험준한 산을 타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이른 봄의 밤공기 속에서 남자의 숨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산 전체가 거대한 철벽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계곡에서 마주쳤던 수색조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총책이 직접 끌고 온 병력들이 능선과 골짜기마다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지형과 바위의 위치를 완벽하게 아는 것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마른 잎사귀 하나 밟는 소리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빽빽하고 숨막히는 포위망이었습니다. 남자는 짙은 산 안개와 유령처럼 어둠 속을 파고들며 첫 번째 초소를 뚫어냈습니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경비를 서던 두 명의 목덜미를 휘감았어요.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혈맥을 압박해 의식을 끊어버렸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지는 적들을 바닥에 눕히고 다시 가파른 경사를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어선을 넘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능선 위에서 쏟아져 내린 강렬한 탐조등 불빛이 남자의 거대한 그림자를 덮쳤습니다. 사방에서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어둠이 깨어지고 거친 발소리가 지진처럼 산을 올리며 포위망이 급격히 좁혀오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의 남자는 험준한 산이라는 완벽한 요새 안에서 적의 숨통을 조이는 압도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요새 밖으로 몸을 던진 한 마리의 사냥개가 수십 배가 넘는 적들을 향해 맨몸으로 철벽을 뚫고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든 차가운 칼날이 남자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투박한 겉옷이 찢어지고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남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른 요원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고 그대로 관절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날아온 총탄이 남자의 왼쪽 어깨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남자의 거대한 몸이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쇳덩어리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적의 명치를 타격하고 또 다른 놈의 축두부를 내리쳐 의식을 끊어냈습니다. 한 명을 넘고 두 명을 쓰러뜨릴 때마다 남자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렸고 거친 숨결에는 짙은 피비린내가 섞여 나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남자의 핏발선 눈동자는 오직 높은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강자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육체적 한계를 갈아 넣으며
처절하게 능선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지대에 도달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 널찍한 안반 위에 목표물이 보였습니다. 군용 안테나와 복잡한 전원 장치로 얽혀 있는 무겁고 거대한 기계, 이 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전파 방해 장치였습니다. 장치 앞에는 중무장한 경비 3명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남자의 몸에는 이제 남은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떨려왔지만 남자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돌진했습니다. 경비들의 총구가 불을 뿜으려던 찰나 남자가 벼락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놈의 턱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두 번째의 총열을 밀어내며 목을 쳤습니다. 담담한 세 번째 요원이 뒤로 물러서기도 전에 남자의 단단한 어깨가 사내의 가슴팍을 거칠게 들이받았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3명이 연달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남자가 피 끓는 숨을 몰아쉬며 전파 방해장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단단한 주먹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소금을 가른 주먹이 솟아오른 안테나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두꺼운 금속이 무참히 꺾여나갔습니다. 이어서 남자의 무거운 군화발이 기계의 전원장치를 거칠게 짓밟았습니다. 1번, 2번, 3번. 철판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기계 내부에서 매캐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밍밍거리던 불길한 기계음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파괴 완료. 임무를 마친 남자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마다 불길이 타오르듯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검게 전멸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 그리고 크고 작은 상처들에서 끊임없이 핏물이 흘러나와 이른 봄의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찢어발기는 끔찍한 고통보다 먼저 남자의 가슴을 채운 것은 깊고 묵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남자의 젖은 눈동자가 산 아래 여회장이 숨어있을 어두운 골짜기를 향했습니다. 이제 두꺼운 장막은 거쳤습니다. 그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을 누리며 쓰러져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전파장치가 파괴되고 통신망에 이상이 생겼음을 확인한 총책의 병력들이 미친 듯이 고지대를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산 아래에서부터 수십 개의 탐조등 불빛과 살기 어린 발소리가 거대한 해일처럼 남자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고지대에서 남자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깎아지른 산비탈을 두 발로 뛰어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친 바닥을 거의 구르다시피 처절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관통한 총탄 때문에 한쪽 팔은 감각 없이 덜렁거렸습니다. 찢겨나간 옆구리에서는 뜨거운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이른 봄의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어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뼈와 근육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시야는 이미 검붉게 전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결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단 1분이라도 더 악착같이 도망치며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고지대의 통신 장비가 파괴되자 이성을 잃은 총책의 병력들이 남자의 뒤를 미친 듯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탐조등 불빛이 어두운 산비탈을 어지럽고 날카롭게 훑어내렸어요. 봄비에 젖은 진흙 위로 남자의 검붉은 핏자국이 너무도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조차 마땅치 않은 지독한 포위망이었습니다. 남자가 피 끓는 숨을 토해내며 계곡 쪽으로 궤도를 틀었습니다. 멀리서 날카로운 급류 소리가 들려오는 험준한 골짜기. 설악산의 지형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아는 남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도주로였습니다. 남자는 달리면서도 흔적을 지웠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곳으로 뛰어들어 핏자국을 끊고 바위 위로 올라가 진흙 발자국이 이어지지 않게 했어요. 몸이 부서지는 와중에도 5년간 이 산에서 살아남은 생존 본능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지금의 몸 상태로 그 가파른 벼랑과 차가운 계곡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남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젖은 바닥에 처박히고 무감각해진 다리를 질질 끌며 다시 일어서는 참혹한 사투. 짐승의 헐떡임 같은 숨소리만 남은 남자의 흐려지는 머릿속으로
문득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불씨, 맑은 움막 안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고요한 밤. 꺼져가는 불씨 속에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더 밀어 넣어주던 자신의 투박한 손. 상처가 아프지 않냐는 물음에 건조하게 대답하자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이라고 말해주던 여회장의 맑은 얼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불씨의 기억이 완전히 꺾여버린 남자의 두 다리를 기적처럼 한 걸음 더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해낼 수 있다. 남자의 핏발선 눈동자에 짙은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여회장은 그녀가 속한 거대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남자가 지금 이 칠흑 같은 산속에서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땔감처럼 갈아 넣어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었어요. 철저한 배신 속에서 부하들을 잃고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한 채 유령처럼 숨어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기꺼이 자신의 남은 숨통을 모두 던져 단 한 사람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거친 바위를 넘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계곡물을 가로질렀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남자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욕설과 살기 어린 추적의 기척이 턱 밑까지 바짝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던 움막. 여회장은 꺼진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쥐고 있었어요. 남자가 나간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총성과 고함이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여회장의 심장이 쪼개지듯 요동쳤습니다. 여회장은 꺼진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쥐고 있었어요. 남자가 나간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총성과 고함이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여회장의 심장이 쪼개지듯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여회장은 꺼진 화면을 노려보며 남자가 열어줄 그 찰나의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벼랑 끝에서 멎었습니다. 남자의 피투성이가 된 몸이 계곡의 막다른 곳으로 완전히 내몰렸습니다. 앞은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는 산을 빈틈없이 덮어버린 총책의 무장 병력들이 숨통을 끊어놓을 듯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요.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하고 잔혹한 사지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절벽 아래의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 다리에 힘을 줘보았지만 끔찍하게 찢겨나간 근육들은 더 이상 남자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상처에서 쏟아진 피가 이미 치사량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거칠게 몰아치는 남자의 시야 앞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홍해처럼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틈을 여유롭게 가르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지옥을 설계한 마약 카르텔의 정점, 총책이었습니다. 부하들을 시켜 처리하려던 계획이 번번이 어긋나자 결국 그가 직접 이 험준한 산속의 현장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 그리고 그 위에 이질적으로 덧입혀진 검은색 방탄조끼, 흙먼지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척박한 전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끝없이 도열한 수십 명의 무장 병력들은 총책이라는 인간이 쥐고 있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무게를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총책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와 바위에 기대어 주저앉은 남자의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가 쓰러진 사냥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오만하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총책의 비열한 웃음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경악.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이 남자. 5년 전 자신이 꾸민 완벽한 거짓 작전 속에서 부하들과 함께 확실하게 뼈가루조차 남지 않고 죽었다고 믿었던 에레보스의 늑대가 살아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책의 얼굴에 떠오른 그 경악이 비릿하고 잔혹한 웃음으로 바뀌는 데에는
단 3초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책이 몸을 숙여 남자의 피에 젖은 머리카락을 억센 소나기로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짐승을 다루듯 남자의 고개를 강제로 위로 꺾어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끔찍하게 부딪혔습니다. 5년이나 숨어 있었으면. 총책의 목소리에는 뱀처럼 소름 돋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죽은 척 바닥이나 기며 살지. 굳이 기어 나왔어.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했던 포식자가 이빨이 다 빠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총책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악랄한 본색이 거침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철저한 강약, 약강. 저항할 수 없는 약자 앞에서 한없이 포악해지는 비열함이었습니다. 마약 루트에 걸리적거리는 자는 그 가족의 숨통까지 남김없이 짓밟아버렸다는 그 끔찍한 잔혹함이 지금 남자의 머리채를 틀어진 총책의 손끝에서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총책이 남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확실하게 끝내줄게. 총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먹잇감을 앞에 두고 천천히 공포를 음미하는 자의 여유였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총책이 남자의 머리를 차가운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고개를 돌려 등 뒤의 부하들을 향해 짧게 턱짓을 날렸습니다. 철컥, 철커덕.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수십 개의 검은 총구가 일제히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심장과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허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남자의 두 눈빛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눈앞에서 부하들을 잃고 짐승처럼 도망쳐야 했던 그날이었다면 남자는 이 압도적인 절망과 공포에 짓눌려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마쳤습니다. 전파장치를 부쉈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남자의 메마른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살려달라는 구걸도 분노에 찬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침묵이 총책의 비열한 웃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묵직하게 계곡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향했습니다. 총구의 숲 너머로 설악산의 이른 봄 밤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넓고 차가운 하늘 아래 세상의 어딘가에서 그녀가 위성전화를 손에 쥔 채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끝마치고 있을 터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해 유령처럼 숨어 살던 남자. 그런 남자가 지금 수십 개의 총구 앞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믿으며 고요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총책의 입술이 잔인하게 호선을 그리며 처형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천천히 입을 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하지만 가장 단단한 바닥이었습니다. 남자가 계곡 막다른 곳에서 총책에게 붙잡히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른 봄의 차가운 안개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던 낡은 움막 안에서도 거대한 반격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 회장의 무릎 위에 고요히 놓여있던 검은색 위성전화. 그 액정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굳게 꺼져있던 신호칸에 선명한 초록색 불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자가 기어코 그 지옥 같은 사투 끝에 산을 덮고 있던 거대한 전파 방해 장치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초록색 불빛을 두 눈으로 확인한 여 회장의 동공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해냈습니다. 위성전화를 움켜쥔 여 회장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린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빛만큼은 폭풍의 눈처럼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움막의 낡은 문 앞에는 만신창이가 된 대장이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묵직한 총의 손잡이를 움켜쥔 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바깥의 짙은 어둠을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대장은 남자와 나눈 전후의 묵직한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이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흔들림 없는 단호한 손가락으로 첫 번째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 회장의 지시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내 위치는 설악산입니다. 내부 감사팀이 확보해둔 자금 세탁 자료와 마약 루트 정황 증거, 지금 당장 대통령실 감찰기관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하십시오. 비서실장이 놀라 대무를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벼락 같은 한마디와 함께 여 회장은 전화를 가차없이 끊었었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두 번째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최고위층 재계 인맥이었습니다. 거대 그룹을 이끄는 재벌 회장이 아니면 감히 수화기를 들 수조차 없는 무거운 전화였어요. 설악산입니다. 대규모 무장 병력이 산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민간인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즉각 현역 특수부대의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반드시 즉각 조치하겠다는 확답이 돌아오자마자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여 회장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유토그룹을 지탱하는 거대한 방패, 최고의 법률팀이었습니다. 대장이 5년간 목숨 걸고 추적해 모은 조사자료, 그리고 우리 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를 하나로 묶으십시오. 완벽하고 흠결 없는 증거 패키지로 만들어 즉각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세 통의 전화. 각각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짧고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산속에서 젖은 장작으로 불 피우는 법을 익히고 미끄러운 계곡에서 물 깃는 법을 배우고 남자의 피투성이 상처를 서툴지만 단단하게 돌보던 그 소름 돋는 적응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맨주먹으로 닫힌 길을 열어주었다면 여 회장은 단 세 통의 전화로 굳게 닫혀있던 국가 시스템과 자본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단숨에 돌려버렸습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여 회장은 그제야 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억눌렀던 숨을 한 번 길고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반격은 끝이 났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은 것은 오직 아주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여 회장의 붉어진 시선이 짙은 어둠이 깔린 굳게 닫힌 문 밖을 향했습니다. 제발 그 짧은 시간 동안만 그 사람이 꺾이지 않고 무사히 버텨주기를. 여 회장은 타들어가는 불씨를 응시하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주었습니다. 계곡의 막다른 벼랑 끝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이 남자의 목을 빈틈없이 조르고 있었어요. 총책이 오만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등 뒤의 부하들을 향해 짧게 턱짓을 날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계적인 금소금과 함께 수십 개의 검은 총구가 일제히 쓰러진 남자를 향해 쳐들렸습니다. 잔혹한 처형을 알리는 초읽기가 시작되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남자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투성이가 된 고개를 들어 차갑고 맑은 이른 봄의 하늘을 고요하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멀리서 서늘한 계곡의 봄바람 결에 섞여 이질적인 무언가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험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거친 바람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1초가 지날 때마다 산의 무거운 정적을 집어삼키며 점차 거대하게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허공을 거칠게 찢어발기는 둔탁한 파열음, 대기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진동. 그것은 수십 개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동시에 돌아가는 굉음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총책의 얼굴에 걸려있던 잔인한 웃음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를 겨누고 있던 용병들의 총구가 흔들리며 그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허공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설악산의 거대한 능선 너머로 시야를 완전히 압도하는 묵직한 기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전투 편대를 이룬 채 맑은 봄 하늘을 가르며 맹렬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군용 헬기들. 대한민국 정규군, 그것도 최정예 현역 특수부대의 전격적인 강습이었습니다. 총책의 뺨에서 핏기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 병력의 출동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군 수뇌부의 썩어빠진 인맥을 돈으로 매수해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주던 거대한 보호막. 그 부패하고 견고했던 장막이 단 한 번의 폭풍에 완전히 뜯겨나갔다는 명백한 선고였습니다. 여 회장이 해낸 일입니다. 산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한 명의 여자가 단 몇 분 만에 국가의 심장부를 완전히 움직여버린 겁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총책이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고개를 돌려 자신을 지키던 병력들을 방패막이로 버려둔 채 다급히 산속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미동조차 없던 남자의 손이 짐승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남자의 크고 투박한 소나기가 도망치려던 총책의 발목을 덥석 부여잡았어요.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피가 말라붙어가는 한계 상황. 남자의 육체에 남은 마지막, 아주 짜릿하고 독한 한 줌의 힘이었습니다. 총책이 기겁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남자의 팔을 걷어차고 짓밟았어요. 하지만 남자의 손은 억센 쇠고랑처럼 절대 풀리지 않았습니다. 홀로 삼켜야 했던 억울함,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부하들의 피오름이 남자의 그 지독한 악력에 고스란히 맺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계곡 위로 무시무시한 강풍과 흙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내린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계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총책의 병력들은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압도적인 국가의 무력 앞에 모두 총구를 바닥에 내던지고 두 손을 든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망치지 못한 총책의 등 뒤로 차가운 군화발과 총구가 거칠게 짓눌렸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갑고 단단한 수갑이 채워졌어요. 5년 동안 국가의 보호막 뒤에 비열하게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벌레처럼 거래하던 거대한 악. 그 추악한 자가 마침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계곡 바닥에 비참하게 얼굴을 흙에 처박은 채 짐짝처럼 끌려갔습니다. 그제야 남자가 총책의 발목을 쥐고 있던 핏기 없는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등이 차가운 계곡 바닥에 온전히 닿았습니다. 남자는 피 끓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바람을 타고 벼랑 끝에 피어난 삼벚꽃 잎들이 하얀 눈보라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시야를 옥죄던 검은 총구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시리도록 맑고 눈부신 봄 하늘이 나뭇가지 사이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헬기의 갱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뚫고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절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계곡 비탈을 넘어지듯 구르며 뛰어내려오는 사람, 여 회장이었습니다. 움막에서 뛰쳐나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단숨에 계곡을 내달려온 것입니다. 여 회장이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남자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쓰러진 남자의 무거운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 위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올려놓았어요. 그녀의 옷이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진흙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었지만 여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여 회장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 햇살이 여 회장의 어깨 너머로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낯선 산속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차갑고 날선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끌어안은 사람의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자의 핏기 없는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소리조차 메말라버린 철저한 무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온전히 내려다보던 여 회장은 그 소리 없는 입모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여 회장은 눈물을 닦아내며 아주 환하고 단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참혹했던 5년의 겨울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세상에 마침내 가장 눈부신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여 회장이 벼랑 끝에서 쏘아 올린 세 갈래의 반격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응징은 폭풍처럼 빠르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론이 불타올랐습니다. 유토그룹의 거대한 해외 물류망을 교묘하게 악용한 마약 운송 루트, 그 더러운 돈을 세탁한 은밀한 자금 흐름,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묵인하고 도왔던 군 내부 협력자들의 명단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주요 뉴스 속보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5년 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총책이라는 이름과 그의 추악한 민낯이 처음으로 세상의 비달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총책을 감싸고 있던 권력의 방패들이었습니다. 총책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던 군 고위층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손을 뗐어요. 그들은 앞다투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속았으며 마약 카르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핏대를 세워 총책을 비난했습니다.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잔혹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는 자들. 그 비열한 습성은 총책을 지켜주던 견고한 보호막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총책이 5년간 돈으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철벽 같은 울타리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거쳐버렸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검찰이 맹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장이 지난 5년간 목숨을 걸고 밑바닥을 기며 모아온 집요한 조사 자료, 유토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더해진 그룹 내부 감사 자료, 그리고 산속에서 남자에게 제압당한 뒤 체포된 처리반장의 결정적인 자백 진술까지. 이 세 가지 갈래가 하나로 합쳐지자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증거 패키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었던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상처와 의지가 만나는 순간 그것은 세상을 뒤집는 가장 예리한 창이 되었습니다. 총책의 제국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은 마약과 교환하며 쌓아올린 피 묻은 권력과 돈, 그리고 오만한 비밀들. 그 거대하고 끔찍했던 모래성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허물어내렸습니다. 자신이 뿌린 잔혹한 죗값을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5년 전 에레보스 부대에 내려졌던 민간 어선 격침 명령. 그것은 부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군 수뇌부와 카르텔이 결탁해 꾸며낸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작전이었다는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명령을 거부했던 남자의 무혐의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굳게 찍혀있던 남자의 사망 처리가 공식 취소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산속을 떠도는 이름 없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날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전멸해야 했던 에레보스 부대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어긴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부패한 조작 작전에 희생된 명예로운 군인으로 공식 재분류된 것입니다. TV 화면을 통해 그 담담한 발표가 흘러나오던 순간 세상을 떠돌던 부하들의 억울한 영혼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 코를 찌르는 옅은 소독약 냄새 사이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온몸에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하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어요. 어깨를 관통한 총상과 옆구리의 자상, 그리고 뼈마디를 덮은 멍 자국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바로 옆 침대, 그곳에는 대장이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대장 역시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어요. 지옥 같은 사투를 벌였던 두 마리의 늙은 늑대가 이제는 평화로운 병실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이윽고 대장이 메마른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잘 싸웠다. 갈라지고 투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한마디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얀 병실 천장을 올려다본 채 아주 낮고 짧게 대답했어요. 대장님도. 그 짧은 두 마디 속에 5년이라는 끔찍했던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피보다 진하고 묵직한 침묵이 병실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린 병실 창문 틈으로 훈훈한 이른 봄의 바람이 부드럽게 밀려 들어왔어요.
하얀 커튼이 봄바람을 타고 느리게 허공으로 밀어 올려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치열한 전투의 여운이 따뜻한 봄볕 아래서 마침내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의 봄이 찾아왔어요. 어느 맑은 봄날, 남자가 작은 배낭 하나만 맨 채 홀로 길을 나섰어요.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조용한 외출이었습니다. 여건거리는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묵묵히 달렸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남자의 이마를 스쳤어요. 차창 밖으로는 푸른 산과 들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봄맞이를 끝낸 찰랑거리는 논두렁 위로 따뜻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선 곳은 동해안의 아주 작고 한적한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남자의 코끝으로 짭조름하고 비릿한 바닷바람이 밀려왔어요. 남자의 묵직한 발걸음이 포구를 마주본 얕은 둑 위에서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5년 전, 칠흑 같은 야간 작전 중 남자가 상부의 격침 명령을 끝내 거부해서 살려냈던 어부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포구에는 낡은 어선 몇 척이 튼튼한 밧줄에 단단히 매어 있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는 햇볕에 그을린 어부들이 투박한 손으로 그물을 꿰매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수건을 머리에 두른 아낙이 도마 위에서 솜씨 좋게 생선을 다듬고 어린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방파제 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을 타고 하얀 빨래가 펄럭였고 빛바랜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유행가가 섞인 라디오 소리가 흥얼거리듯 흘러나왔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눈이 부시도록 평온한 봄날의 포구 풍경이었습니다. 남자는 둑을 데려가 길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진 그 자리에 바위처럼 굳게 서서 눈앞의 풍경을 아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 자신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했다고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자리,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숨을 쉬고 땀 흘려 일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오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자의 넓은 가슴 속에서 지난 5년간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던 그 무겁고 차갑던 쇳덩어리 같은 죄책감이 소리 없이 완전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가장 당연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감고 폐부 깊숙이 바다의 봄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길고 따뜻한 숨을 한 번 내쉰 뒤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돌아섰습니다. 다시 대관령이었습니다. 굽이진 고갯길을 넘는 휴게소 한쪽 구석. 그곳에 아주 작고 소박한 식당이 하나 들어서 있었어요. 간판은 눈에 띄지 않게 수수했고 메뉴라고는 뚝배기에 담아내는 국밥과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남자가 묵묵히 하얀 김을 뿜어내는 솥단지 앞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덥수룩했던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무거운 장작을 패고 거친 무기를 쥐었던 투박한 손과 태산처럼 넓은 어깨는 든든하게 그대로였습니다. 대관령을 굽이굽이 넘어가는 등산객들과 피곤한 트럭 기사들이 수시로 식당에 들러 허기를 채우고 갔습니다. 남자는 굳이 살가운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뜨끈한 밥을 내어놓고 손님들은 묵묵히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남자의 삶에 스며든 무심하지만 따뜻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식당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카스불을 줄이던 남자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여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활동하기 편안한 셔츠와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흔들림 없이 곧게 선 단단한 자세와 맑고 깊은 눈동자만큼은 험준한 설악산에서 마주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 회장이 조용한 식당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는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기색도 반가운 인사도 없었어요. 그는 묵묵히 뚝배기에 끓는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여 회장의 테이블 위로 다가가 말없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여 회장이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올렸습니다.
여 회장이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맛있네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쟁반을 옆에 낀 채 무뚝뚝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카운터 너머로 살짝 고개를 돌린 남자의 투박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국밥을 천천히 비워내던 여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남자를 향해 시선을 맞췄습니다. 여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주 올 겁니다. 남자가 카운터로 돌아가 마른 행주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 좀 도와주십시오. 남자는 여전히 그릇만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끝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 회장의 입가에 깊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싱크대 옆에 걸려있던 노란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양손에 끼고 남자의 옆에 서서 싱크대 앞에 쌓인 그릇들을 향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남자가 씻긴 그릇을 건네고 여 회장이 받아서 물에 헹궜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좁은 주방의 수돗물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울렸어요. 열린 문틈으로 대관령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식당 안에 훈훈한 밥 냄새와 섞여 두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나란히 선 넓은 어깨와 좁은 어깨, 투박한 손과 고무장갑을 낀 작은 손이 좁은 싱크대 위에서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심연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늑대는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산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따뜻한 길목에서 밥을 집고 곁에 선 사람과 함께 그릇을 닦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목숨을 지켜준 남자, 세상 밖으로 꺼내준 여자, 위기를 헤쳐나간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구원받은 내용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응원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